안녕하세요. 빈지타로의 빈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만 왜 연애가 안 될까요? 라는 주제로 좀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자꾸 캐롤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저한테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연애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이 시기가 이별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한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뭔가 새로운 연애운을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왜 연애가 안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유튜브를 찍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나만 왜 연애가 안 될까? 나는 왜 연애가 안 되고 있을까? 내 연애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너럴 리딩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다수의 리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지금 내가 딱 듣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뭔가 해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너럴 리딩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지금 4개의 조언 카드가 함께 깔려 있어요. 첫 번째는 열쇠, 두 번째는 개, 세 번째는 뱀, 네 번째는 백합입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1, 2, 3, 4 순서대로 갔을 때의 숫자를 보고 선택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그게 아니라 카드 2개가 눈에 들어오는데 2개를 다 들어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2개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본인의 상황과 맞는 카드의 리딩에서 또 좋은 말만 쏙쏙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카드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다 고르셨을까요? 생각보다 좀 짧게 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못 골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 일시정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리딩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열쇠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열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연애가 안 되고 있을까요? 연애가 왜 어려울까요? 자, 일단 1번 열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두려우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걱정이 많이 되기는 되죠. 이 사람과 정말 내가 잘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헤어지면 또 내가 그 누군가와 오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다시 겪지 않아도 될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쪽 사람들이 제일 연애하기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닫힌 공간에서 만나서 닫힌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 만남을 유지해서 오프까지 가고 이 오프에서 또 뭔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관문 같은 과정들을 몇 번씩 거쳐야 되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열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순간 자체를 좀
겁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내게 다가왔을 때, 누군가 나와 뭔가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될 때, 열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이 사람과 만나도 괜찮은 걸까? 이 사람 나랑 잘 맞을까? 이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할까? 나한테 호감이 있을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수히 많은 의문을 머리에 띄우고 어떤 게 정말 옳은 건지 이제 정말로 내가 해답을 내린 뒤에 이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뎌질 것 같거든요.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사실 이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만 나랑 잘 맞는 거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만 나한테만 완벽해 보이는 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이 사람에게 속절없이 끌려가서 뭔가 속절없이 좀 잡아 끌려서 이미 마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렇게 머릿속으로 옳고 그름 기냐 아니냐를 계속 생각하느라 이 인연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1번 분들, 열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면 되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조금 중심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된다는 강박 아닌 강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분에게 잡아 끌리는, 휩쓸리는 마음 자체를 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정도로 보여져요. 그래요. 두 가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미 경험으로 축적된 것들이에요. 제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런 뭐 경험에서 비롯된 어떠한 감정이다라는 건 재회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솔로 연애운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일전에 겪었던 이별, 내가 일전에 겪었던 느꼈던 상실감,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 관계를 잡아도 되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기로에 굉장히 자주 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랑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 속마음을 진짜 모르겠어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과거 경험에 빗대어서 진짜 오랫동안 만나도 상대방 속마음을 모르겠던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라고 결론을 딱 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든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전부 다 퇴짜를 놔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어떨지 모르는데 라고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서가지 못한 상태로 이 전의 경험을 끌어와서 이 경험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걸 빗대서 자꾸 이 순간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혹은 아직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머릿속에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펼쳐놓고 이게 맞나 아닌가를 계속 판단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오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짧게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이미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저 먼 미래의 생각을 하느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나는 이 사람의 어떤 장점을 보면 좋은지,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고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제와 오늘 다른 게 사람 마음이고, 그리고 한 달 전과 오늘의 마음이 다른 것도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연인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영영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모습이나 형태나 냄새나 색깔이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는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쌓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끝이 이별일 수도 있고요. 이 끝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정착, 우리가 말하는 결혼이라는 그런 끝맺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로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나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또 실패하면 어떡해 라는 진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 분과의 관계를 내가 계속 고민해야 한다면 그러면 그건 너무 슬픈 게 아닐까요? 사실 저는 일반 분, 열쇠분들께서 본인은 이미 이 분에 대한 마음을 자각을 했을 게 한 상태에서 내가 이미 상대의 마음을 자각을 했어요.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을 자각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쭉쭉쭉 뻗어나가다가 혼자 제풀에 지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거 하나 놓을 수는 없어요. 내가 상처받는 상황도 놓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는 상황을 그래 어디 한번 이번에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맞부딪힐 자신이 없고요. 그렇다고 이 상대방을 놓을 수 있는 자신도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어떤 거 하나 제대로 잡지도 놓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이 상대와의 관계가 흐지부지 끝났을, 서로 지쳐서 놔버렸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저는 조금 미숙하더라도 괜찮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든 감정이나 관계에서 능숙하고 이 관계 자체를 좀 수월하게, 무조건 수월하게 이끌고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20년 이상을 혹은 30년 이상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틀리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톱니바퀴의 모양, 색깔, 그리고 날카로움의 강도, 부드러움의 강도 전부 다르겠죠. 누군가는 기름칠을 쭉쭉 해놔서 정말 잘 굴러갈 거고 누군가는 몇 년 동안 기름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 너무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날카로운 톱니바퀴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갈고 닦아서 여전히 둥글둥글한 톱니바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치이고 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둥그런 바퀴만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다 다른 상황에서 누가 능숙하고 누가 미숙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모두가 미숙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열쇠 분께서 아무리 내가 뭔가 내가 너무 미숙해서 내가 너무 모자라서 부족해서 저 사람이랑 이렇게 끝맺음 자체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던가 뭔가 내가 아직은 이 만남을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는 아직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능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헤어지면 어떡하지? 라던가 이런 무수히 많은 걱정이 피어나는 그 중심이 나의 미숙함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미숙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능숙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요. 배우면서 알아가는 거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에게 축적되는 경험이라는 건데 그 경험을 이 사람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너무 미숙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갇혀있다 보니까 스스로 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틈이라는 게 누군가 치고 들어올 틈이 아니고요. 내가 언제든 이 순간에서 도망가서 아니야 나 아직 혼자 있을래 라는 틈을 말하는 겁니다. 그 틈으로 한번 도망가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은 또다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을래. 나 이제는 내 마음을 주지 않고 내 감정 드러내지 않고 당분간은 혼자 있을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연애가 왜 안 될까요? 답이 나오죠.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고민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맞겠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아직 보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모습, 그리고
아직 시작도 못한 두 분의 과정과 그 과정 이후까지의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담기에는 너무 이거는 섣부른 생각과 판단이 아닐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혹은 내가 너무 사서 걱정하고 괜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상대와 타이밍이 맞아떨어지지 못해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할 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잠시 밀어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조언 혹은 주의해야 될 점. 제가 볼 때 열쇠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러운 충동, 또 혹은 또 나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카드에서는 그런 변화나 그런 언젠가 찾아올 그런 좀 급진적인 갑작스럽게 내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거든요.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1번 분들, 열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행복을 조금 더 우선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헤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떨까? 나 이 사람이 만약에 상대가 정말로 예쁘게 말도 잘하고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어떨까?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긍정적인 부분만 쏙쏙 골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향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에게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감정을 일부러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난 너무 미숙해 라는 마음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미숙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같이 겪어가면서 배우는 거고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서로 지켜줘야 하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 거, 저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 거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미숙해서 이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와 내가 보내온 시간,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미숙한 거예요. 이제야 맞닿은 거잖아요. 서로에게 미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미숙함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깨달은 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만 가진 채로 서로 미숙한 걸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거다.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미음과 이응은 각진 것과 둥근 것의 차이예요. 그 각진 것을 깎아서 둥글게 만들면 미숙이, 익숙이 되잖아요. 아래에 받침 하나가 더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나씩 더하고 깎아가고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완성되는 두 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더 쉽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분들 같은 경우는 괜한 걱정 때문에 상대와 이어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상대와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내가 내 마음을 숨기고 있어야 내 감정의 컨트롤을 스스로 해야, 그래야지 내가 이성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조금 내려두시고 접어두시고 날려버리시고 그냥 날 것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정열적으로 이끌리고 있다면 자다가도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있는데도 갑자기 생각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이런 식으로 모든 궁금증과 호기심과 호감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이분에게 끌리는 그런 마음 그대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열쇠분들이 겁먹지 말고 괜한 걱정 말고 좋은 사람이 다가온다면 그냥 솔직하게 이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카드는 뭐냐? 말 그대로 열쇠예요. 열쇠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을 할까요? 닫힌 문을 열 때, 닫힌 자물쇠를 열 때 사용을 합니다. 무언가를 열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러면 이 열쇠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카드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로 이 열쇠로 무엇을 열어야 될지. 이 열쇠로 열어야 되는 건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은 저도 타로로 가끔 봐드리기는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런 종이, 신점, 뭐 사주 이런 걸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직접 듣거나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면서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마음은 저는 약간 페스츄리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고요. 그 한 겹을 걷어냈을 때도 보이는 면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알아가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알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알아가는 농도가 짙어지고 진해지고 조금 더 뭔가 갑자기 말이 끊겼네. 갑자기 머리가 이 농도가 진해질수록 보이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 말을 정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간 버퍼링이 걸려요. 좀 좋은 말들로, 예쁜 말들로 해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런 열쇠로 열 수 있는 건 상대방의 마음도 아니고요. 열어야 되는 것 역시 상대방이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지금 본인의 마음이 너무 꽉 닫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활짝 열 수는 없더라도 일정 이상으로 마음을 열어둬야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열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것들이 보일 수 있겠죠. 내가 이 사람과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될까도 보이겠고,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뭘까?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도 보이겠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일본 분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닫아놨다가 진짜 누가 봐도 니네 진짜 잘 어울린다, 니네 사귀면 정말 예쁘게 사귀겠다 하는 사람들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분들은 진짜 스스로 내 마음의 열쇠가 되어서 이렇게 누군가 다가왔을 때 닫혀있던 내 감정의 문, 마음의 문, 내 생각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개방해 나가면서 이 상대방과 부딪힐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상대방과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조금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만 왜 연애를 못하나요가 아니라 나만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었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열쇠분들 카드 여기까지 리딩 할 거고요. 진짜 연애를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겁이 좀 많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고비 아닌 고비들만 잘 넘어가서 좋은 분 만나서 연말 연초에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번 계획 카드 멍멍이에요. 멍멍이 카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연애가 되지 않을까? 야, 일본 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번 분들이. 자. 이렇게 큰 한숨을 쉬면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불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될지. 저는 이번 분들이 나만 안 되는 연애가 아니라 나만 안 될 수밖에 없는 연애 같거든요. 왜 그러냐? 누군가를 만나려고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려고는 할 거예요. 연애를 시도를 할 거고요. 근데 그러면 뭐 하나요? 마음에 남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내가 스스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혹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상대를 기다리는 마음을 한 구석에 품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무던히 노력은 하지만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품은 한켠에 놔둔 그런 미련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도 알고는 있어요. 계속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싶고, 내가 이제 새로운 감정을 좀 느끼고 싶고, 내 옆자리, 내 마음의 빈 칸을 꽉 채우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스스로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지우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나 진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잊지 못한 상태로 허우적거리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노력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번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도 마음을 내줄 수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꽁꽁 닫았다가 진짜 이 미련이 남은 사람에게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반복을 무수히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뭔가 나 스스로는 알고 있거든요.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건 또 달라요. 알고만 있지 해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나 진짜 이대로 이 사람만 기다리다가 늙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이 사람을 내가 잊지 못할 건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못 만나고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본인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를 깊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똑같다고 느껴져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번 멍멍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분명히 마음 깊이 진심으로 그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저는 그 마음의 아래에 뭔가 이렇게 딱 깔린 것들은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미련이 남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생각할 땐 아직 안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한, 혹은 상대방은 만약에 이번 분의 짝사랑이라고 한다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는 혼자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혹은 나는 아직 헤어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만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책임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책임을 다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참 모순인 게,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이런 나를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주는 사람, 그렇게 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면서 나와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보여지는데, 되게 카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황된 생각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바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누군가를 채 버리지 못한 상태로 오로지 새로운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그 구 X를 꺼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면, 그걸 만약에 상대가 알아차린다면, 근데 어쨌든 전제는 그거였잖아요.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상처를 안 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 그 상대가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잖아요. 이 9X를 꺼내기 위한. 이 새로운 유비는 이 9X를
꺼내고 나서 진짜 나를 좋아하게 될지 사랑하게 될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되는 건데, 그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순간부터가 저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장판으로 깔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군가를 그렇게 상처 주고 만들어낸 그 관계가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던 관계일지, 진정으로 이번 분께서 바라던 그런 감정의 결실인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카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마냥 기다리는 건 답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감정이 해갈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기는, 그 시련은 어차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시련이고 언젠가 벗어날 시련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서 누군가를 잡아 끌어와서 네가 좀 빨리 해결해줘 라고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저는 그런 말을 믿거든요. 상처는 부메랑이라고. 내가 준 상처는 고스란히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저는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쪽이라는 걸 정체성을 깨달았던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제 지난 연애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본인이 준 상처는 그대로 본인이 돌려받고, 남이 나한테 준 상처요? 그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돌려받습니다. 어떤 방식,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붙잡아 와서 나의 9X 좀 끌어내줘 라고 했을 때 받는, 그 사람이 받는 상처는 과연 이번 분께서 다시 돌려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는 정당하지만 타인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제가 너무 날카롭게 얘기를 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대방, 아직 마음에 남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때문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안 되는 연애가 아니라 나만 안 될 수밖에 없는 연애인 거예요. 아직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한 켠이라고는 했지만 내 마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방을 다 걷어내야 누군가가 새롭게 이사를 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러 갔어요. 근데 어떤 집이 당장 입주할 수 있대. 근데 그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에 아직 그 세입자의, 이 전 세입자의 짐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사 갈 수 있나요? 옷장에는 그 사람 옷이 꽉꽉 차있고, 신발장도 꽉 차있고, 그릇이며 뭐며 다 예전에 그 사람이 쓰던 것들인데 내가 직접 갖다 버려야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집에 가나요? 아니면 다른 집을 알아보나요? 당연히 우리는 다른 집을 알아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타인이 왔을 때 난 진짜로 이번 분이 마음에 들어서 왔어. 근데 이번 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는 아주 조금밖에 없고, 남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 자꾸 그 사람과 나를 겹쳐볼 것 같아. 나를 자꾸 대입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타인은 이번 분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 스타일이지만,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찾을래? 라고 할까요? 저는 무조건 후자일 것 같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점점 이 사회에 속세에 찌들면 찌들수록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 있게 해줄게 라는 패기와 기계는 저는 10대, 20대 때만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대도 중반 때까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20대 후반 들어오면서부터는 오히려 리스크가 적은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더 많이 봤거든요. 저는 커뮤니티든 어플이든 제게 오는 상담을 오는 분들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분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본인의 마음에 아직 누군가 남아있는 걸 알고, 이 사람을 지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이 사람을 정말로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이 사람을 걷어내세요. 걷어내고 치우고 난 다음에 텅 빈
뭔가 내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들어앉지 않은 정말 새집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온다면 그 순간에는 누군가 새롭게 다가오면 그 사람을 마음 편히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번 분들도 카드를 뽑아서 정말로 그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내가 기존에 있던 누군가를 마음에서 걷어내고 나면 나만 안 될 수밖에 없는 연애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연애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이번 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그분이 꽤 뿌리가 깊고요. 좀 유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옳은가. 이미 사람이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미련이 오래되다 보면 내가 이제까지 붙잡아 온 시간이 너무나 아쉽고 아까워서 제대로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연애에서도 그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랜 시간 이 사람을 마음에 품었고 내가 이 사람을 기다려온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이 사람을 기다리겠어 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1번 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한쪽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다리는 내 마음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내 마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존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기존의 사람을 기다리든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놔야 되는 선택인데 본인은 지금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제대로 마음 먹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새로운 사람, 나도 할 수 있는 연애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좀 경솔하게, 그러니까 경솔하다는 게 그러면 나 이제 그 사람 안 기다릴래? 하고 바로 새로운 사람 만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나 그냥 안 기다릴래? 하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확실하게 내가 진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에서 지워졌을 때, 완전히 내가 그 사람을 뽑아버렸을 때, 그렇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지금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애정이나, 그러니까 구를 향한 그 애정이나 마음이나 생각하는 그런 감정의 깊이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책임감도 아니고요. 지금 이건 본인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고 괜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있는 연애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연애가 될 거예요. 나만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애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연애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은 누군가 꼭 지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던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던 저는 결심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개 카드, 이 조언 카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에게 개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저는 이 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친근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집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족이 되어주기도 하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그 말 속에서 동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강아지,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믿음? 이 개는 본인 마음 그 자체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에 대한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나는 결국 이 사람을 그리워하게 될 거야. 결국 이 사람만한 사람은 만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생각이 이미 기저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까? 본인의 마음, 본인의 감정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 새로운 연애가 실패를 하고 새로운 썸이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 카드, 조언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본인에게 좀 더 친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개처럼, 개는 사람에게 항상 무한한 믿음을 주고 무한한 애정을 주고 난 널 믿고 있어 라는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옆에 그런 여러분을 둬야 돼요. 또 다른 여러분. 그러니까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해요. 나를 믿어주고요. 너는 분명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라는 무한한 믿음과 무한한 긍정과 무한한 확신을 줘야 돼요. 계속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끝까지 못 만나는 겁니다. 사람은. 저는 그 말 믿거든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조금 더 본인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뭔가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연애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타인을 잇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의지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인에게 의지해서 누군가를 지우고 잇는 건 글쎄요, 그게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잊고 그 사람을 잊게 해준 그 사람에게 네가 이 사람을 잊게 해줬으니까 나는 네 옆에 있을게가 될 텐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전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이 전 사람을 지우시고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런 나를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카드, 멍멍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3번 뱀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만 안 되는 연애, 왜 나는 연애를 못하고 있는가? 얼라리오 카드 하나가 덜 뽑혔네요. 죄송합니다. 카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왜 나는 연애를 못하고 있는가? 아하. 자, 사실 3번 분들, 뱀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아시나요? 똥차 컬렉터라고?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만나는 사람마다 묘하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라는 안정적인 연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읽혀지거든요. 연애가 아예 안 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저 이거 사실 카드 뒤집으면서 연애가 안 되는 분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연애가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똥차 컬렉터일 뿐이에요. 진짜 지나쳤던, 스쳐갔던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무수히 반복하는 과정을 3번 분은 1, 2번, 2번 카드 분들보다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그래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또 연애를 하고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쟤 진짜 진국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안 가요.
본인이 계속 재고 따지게 돼요. 왜냐?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고집하는 외적인 요소 혹은 내적인 요소, 조건,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는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이끌려서, 그거에 끌려서 가다 보면, 만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 이상한 게 인간관계로 이상하던가, 아니면 성격이 조금 엇나갔던가, 아니면 진짜 지밖에 모르는 인성 문제라던가, 약간 이런 뭔가 하나의 리스크를 자꾸 감수해야만 하는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이 가진 조건 중에 하나 정도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건을 계속 뭔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요. 아마 지금까지 만난 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외관이나 비슷한 성격이나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하나 정도는 계속 공통점을 가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뒤에 애인이 누워있는데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만났던 저의 똥차들이 좀 뭔가 공통점이 있었다면 제가 항상 챙겨주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약간 그런 거에 제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가 챙겨주는 걸 뭔가 챙겨주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의존을 해요. 의지가 아니라 의존을 하게 돼요. 저도 지치고 이 사람들도 지쳐요. 근데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가 삐끗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혀요. 진짜 제가 대역죄인이 되고 중죄인이 되고 진짜 곤장 100대를 맞아도 뭔가 석연찮을 그럴 상황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이걸 되게 오랫동안 반복했어요. 그리고 좀 외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조금 만나다 보면 꼭 여자 문제가 터지고, 약간 이런 식의 공통점을 가졌는데 3번 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저는 3번 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외적인 요소에 조금 더 집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집착이라는 게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외적인 요소 자체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사람 문제, 제가 아까 말했던 여자 문제, 게이분들이라면 남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본인도 이 사람을 놓지 못해요. 왜? 내가 정말 원하던 이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나만 보게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현타 맞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말릴 거예요. 그러지 마, 하지 마, 이제 그만해. 위험할 거 알거든요. 3번 분이 지금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말리는데 3번 분은 듣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 내 스타일 언제 또 만나? 라는 생각으로. 근데 생각보다 3번 분은 본인 스타일을 굉장히 잘 만나요. 왜? 제가 봤을 때도 3번 분 자체가 어디에 가서 비호감이다, 너 별로다라는 얘기 절대 안 들으실 분일 것 같거든요. 어지간하면 호감형, 그리고 어지간하면 어디에 가서 누군가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확 잡아 끌리는 사람이 아닌 이상 마음을 잘 열지를 않아요. 되게 감정 컨트롤도 잘 되고요.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숨긴 상태에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도 좀 능숙하신 분이에요. 사람 잘 꼬신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사실. 계속 비슷한 사람만 끌리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쨌든 결과도 비슷해. 그러면 내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과, 근데 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면 잡아 끌리질 않는데 어차피 얼굴이 중요하고 어차피 외적인 요소가 중요할 거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 리스크 다 감수하고 내 이상형 만나는 게 낫지라는 생각에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뭔가 스스로 좀 충돌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3번 분들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이 상황에 접근해서 뭔가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외적인 요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중요한데 진짜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애인이랑 저랑 맨날 하는 말은 그겁니다.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다 얼굴이 변하고요. 나이를 먹다 보면 누구나 다 외적인 요소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부분에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건강한 사람인지 인성이 잘 갖추어진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 외적인 요소가 진짜 연예인급으로 예쁜 사람 이런 건 아니겠죠. 본인 눈에 정말 예쁜 사람, 내게 있어서 섹슈얼한 매력 포인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 테지만 너무 이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엇나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내가 보는 그 수많은 요소들 중에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내려놔야 정말 나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내 미래에 희망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보는 것들, 그 수많은 요소들 중에 어떤 조건들 중에 이거는 내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분명히 어떤 한 요소를 놓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공통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 공통점 속에서 아마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감수하지 못할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반복이 됐을 거고요. 어떤 부분을 놔야 되는가, 놓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지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그 지점을 발견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사실 저는 3번 분이 어차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중심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섹슈얼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먼저 잡아 끌리지 않는다면, 사실 제일 큰 건 성적 매력인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이 사람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만지고 싶고 손잡고 싶고 뽀뽀하는 상상, 키스하는 상상 전부 다 해봤을 때 나 진짜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먹지 못한다면 아마 연애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놔야 되는 것들, 뭔가 내가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계속 같은 사람만 만날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만 나만 안 되는 연애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연애가 됩니다. 3번 분은 사실 그런 것들만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바꾸신다면, 전환을 하신다면 연애가 어려운 분들은 아니거든요. 저한테 새로운 연애원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내담자님은 연애가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왜 새로운 연애원을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카드를 뒤집으면 그 사람 조건 완전 확실해 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지금 딱 그래요. 3번 분이 딱 그래요. 정말 연애가 어려운 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연애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의 눈에 차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만 자꾸 꼬이다 보니까 이 연애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과 만나면서 보냈던 시간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거예요. 날렸다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게 한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얻는 것들도 있겠죠. 만나면서 얻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얻는 것들이 내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나중에 문득문득 생각이 났을 때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실감은 어떡할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확 잡아 끌릴 수 있는 나의 이상형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너 어떤 사람만 만났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사람 만났어? 라고 하는 그 대답의 방향성에서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렇지 않나요? 좀 뭔가 똥차 컬렉터였어 라고 했을 때 왜 똥차 컬렉터였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너무 사람 믿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똥차 컬렉터였어 라고 하면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런 사람만 만나지? 라는 의문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의문은 결국 확신이 됩니다. 얘도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건 헤테로도 그렇고 이쪽 사람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찾는 결이 계속 똑같고 변하지 않고 뭔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3번 분들도 제가 일부러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왜 연애가 안 되는지, 내 연애운은 언제 오는지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본인의 생각에 변화를 줘야 되고요. 본인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무언가를 바꿔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를 버린다고 해서 내 연애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내 연애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의 전환점을 딱 맞이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무언가, 확실하게 내가 이거는 버리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나쯤은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언 카드 뽑기 전에, 그러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무언가 놓을 수 없는 그런 고집 아닌 고집들을 놓는다면 정말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을지, 나만 안 되는 연애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연애를 성공할 수 있을지.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정말 내가 이게 맞는 건지 길 자체를 잃은 기분에 방황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인도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내면적인 매력 혹은 외적인 매력, 어떤 또 다른 매력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거든요.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가 너무 한 곳만 바라봤구나 라는 변화 자체를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한쪽에만 쏠려서 다른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조금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버리지 못했던 것들 중에, 그런 내 기준들, 조건들 중에서 정말 그 똥차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게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쯤은 내려두시고 새로운 연애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언 카드, 뱀 카드를 보면 뱀은 사실 되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배신하는 이미지고 간악한 이미지고 사악한 이미지예요. 근데 이 뱀은 유혹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3번 분이 본인이 만들어낸 그 이상형의 모습에서 그 이상형의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 순간적으로 마음을 확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이 나를 물지도 모르고, 이 뱀이 물었을 때 내가 진짜 독이 있는 뱀이면 난 죽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모두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유혹에 빠져들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본인의 마음도 낭비하지 말고 감정도 낭비하지 말고 시간도 낭비하지 마세요. 뭔가 좀 내면의 힘을 기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이렇게 고나리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3번 분은 굉장히 좋은 분 같은데, 사교성도 좀 있는 분 같고, 좀 행동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누군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외적이든 내적이든 갖추어지신 분 같은데, 자꾸만 한쪽으로 쏠려서 상처를 받고 혹은 실패했다라는 좌절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겪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많이. 안 그래도 사람 만나기 어려운 우리가 굳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오랜 반복 끝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스스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카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혹에 이겨낼 힘을 찾아라. 그리고 본인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장벽을 세워라. 저는
3번 분이 야, 내 이상형이다. 이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 본인이 그 검을 휘둘렀을 때 그 검에 찔리는 사람이 상대일지 나일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상대를 찌를 수 있어요. 근데 3번 분은 그 검으로 본인을 찌를 수가 있어요. 아직 그 검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다면요. 근데 그 검이라는 건 사실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번 분은 뭔가 내 마음에 들고 내 이상형이고 진짜 내가 찾던 사람이고 이러면 무작정 그냥 달려들고 보고 들이받고 보고 일단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구애를 하시는 분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당장의 리스크와 이후에 내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쉬고 두 템포까지 쉬고 세 템포까지 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리스크가 보인다면 조금 한 번만 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연애운 리딩하면서 조금만 망설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분이 되셔서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연애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뱀 카드 뽑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백합 카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연애가 안 될까? 나만 안 되는 연애 어째서일까? 제가 볼 때 4번 카드 백합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될까요? 잠시만요.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좀 1번 분들이랑 결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좀 느낌이 다른 게 이 5번 카드 같은 분들은 너무 희생을 해요. 그 희생이 당연해요. 내가 감수하고 내가 참고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바치는 연애가 너무 당연한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해줄 텐데 왜 너는 안 따라와 라는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너무 좀 상대에게 빠르게 밀어붙여서 상대를 지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든 순간부터 4번님은 이 상대가 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끌어안고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라는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아직 사랑이 아닌데 4번뿐만 혼자 사랑이 시작되어 버리니까 이 상대에게 좀 큰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카드로 조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약간 너무 빨라요. 4번 분 자체가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는 아직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아직 확신조차 없는데 4번 분은 혼자 조급한 거예요. 왜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 빨리 결정해줘. 왜 우리 사이가 아직도 연인이 아니야? 썸도 아니야? 뭐야? 우리 사이는 뭐야? 계속 상대를 밀어붙이고 상대를 재촉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상대랑 싸우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번 분이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연애가 아니라 그 쏟아붓는 썸의 시작도 아니라 약간 서로 좀 속도를 맞춰가고 단계를 같이 밟아가는 연애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한테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이렇게 4번 분들이랑 비슷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서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의 속도와 내 속도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간다는 의미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주일이라도, 단 2주일, 일주일이라도 진짜 한 달이 넘어가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텀을 둔 뒤에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 마음을 전부 올인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빵 떼듯이, 빵 떼어서 먹듯이 좀 이렇게 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약간 4번 분들 자체가 되게 1번 분은 감정 컨트롤이 되게 잘 되는 분이라고 보여졌어요. 제가 볼 땐. 근데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 자체가 잘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나는 내가 마음에 들면 표현은 해야겠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뭔가 그렇게 내보이는 행동에서 이 내 감정 자체를 다스리지 않고 일단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이후에 따라오는 수습, 뒷수습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미 시작을 한 건데 네가 시작을 못 한 거지. 내가 뒷수습할 게 아니야가 되어버리고 이 상대는 거기서 지쳐서 떠나버리면 그 뒷수습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뒷수습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속도가 안 맞잖아요. 그 속도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4번 분들이 오히려 나만 못하는 연애가 되지 않는 걸까 싶은데, 약간 이 사랑이라는 연인이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마음 속도를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의 티키타카, 대화의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천년의 완식, 천년의 사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우리는 정말 잘 맞아. 안 맞는 게 없어. 근데 왜 못 사겨? 이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약간 좀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포기도 빨라요. 되게 모순이죠. 근데 포기가 좀 빨라요. 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포기를 그냥 바로 해버리세요. 상대가 확신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확신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좀 캐봐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너무 빠른 건 아니었는지, 혹은 내가 너무 감추는 게 있는 게 아니었는지, 내가 좀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야를 조금 돌려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가지지 못하네? 난 분명히 다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나한테 끝까지 확신을 주지 않는 거 아닐까? 하고 그냥 끝내실 것 같거든요. 아주 단기간에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 쏟아부은 것에 대한 답이 안 오면 끝내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너는 반이라도 보여줘야지. 그 반조차 보여주지 않아? 그럼 난 안 돼.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저는 4번 분이 어느 정도의 중심을 좀 찾고 중심을 잡은 뒤에 상대와 뭔가 관계를 진전시키든 썸을 타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로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한다면 뱉지도 마라. 근데 4번 분에게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다 희생하고 본인이 다 짊어지는 그런 연애를 해왔거나 그런 썸을 탔거나, 이렇게 뭔가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날 따라오기만 해 라는 시작인데, 그런 시작을 했을 때 진짜로 4번 분은 이 상대가 어떻게 하든 본인이 다 끌어안고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진짜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내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감내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했으면 나중에 후발주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길을 좀 잘 닦아놓고 이 사람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돌도 치워주고 장애물도 치워주고 내가 그런 길잡이가 되어줘야죠. 그런 것들을 감수한다는 게 진짜 내가 감수하는 거고 희생하는 건데, 4번 분들은 그냥 말로만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정말로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말은 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지키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다 감당할게, 내가 다 감내할게, 내가 전부 책임질게, 내가 다 해줄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행동을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다 감당할게는 거짓말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뭔가 근데 아직 나는 조금 빠른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포기해 버리면 내가 전부 다 해줄게, 내가 좀 뭔가 희생할게 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겠죠. 이 사람은 아직 천천히 하고 싶다는데 그럼 내가 희생해서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확신을 갖지 않는 게 좋다. 본인도 사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와 속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내가 들이받으면 도망갈 걸 안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그 만족감 뒤에는 결국 상실감이 따라오잖아요.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 같아요. 그게 뭔가 나는 다 해준다고 했는데 상대가 나를 따라주지 않아서 이 관계가 깨졌어 라는 그 끝에서 다가오는 상실감이나 스트레스나 그거에서 따라오는 뭔가 좌절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분들 같은데 되게 죄송하지만 카드로 보면 개복치예요. 개복치. 멘탈이 진짜 개복치예요. 이렇게 뭔가 누군가와 관계가 시작될 때쯤에 미안해, 속도 안 맞아 하고 딱 끝내버리면 거기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4번 분들은 좀 뭔가 본인의 속도를 욕심내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상대가 따라와 주길 바라는, 뭔가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따라오기만 해, 이게 아니라 상대의 속도나 상대가 바라는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같이 걷고 같이 뛰고 같이 넘어가는, 그런 가치라는, 우리가 같이, 우리 둘이 같이라는 뭔가 그런 관계를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만 안 되는 연애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봤는데, 그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근데 과연 4번 분이 정말로 좀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을지,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분들인지,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도 할 수 있는 연애가 될 수 있을지, 이 두 개가 같이 뽑혔네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본인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길로 가야 내가 맞는 길인 거지? 많이 고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심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빠른 속도, 빠른 결정, 나의 희생, 내가 감당할게 라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뀐다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상대에게 먼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속도를 맞춰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줘, 혹은 내가 너무 빠른 것 같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 상대와 새로 찾아올 누군가와 좀 더 원활한 관계로 이어가면서 썸을 타고 자연스럽게 연애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이에 다툼이나 감정적으로 좀 다툰다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투닥거리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제가 이 전 카드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사람은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따로 살아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최소 20년. 그리고 30년, 40년, 50년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그런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말 한마디로 우리가 그래 하고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들어맞겠어요. 안 들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 애인이랑 계속 뭔가를 맞춰가고 얘기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지금 1년 넘게 해가고 있는데,
그럼 아예 시작도 못한 분들이라고 해서 이런 과정이 없을까요? 분명히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4번 분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연애까지 골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희생정신, 그리고 본인이 부담을 다 짊어져야 한다는 강박, 이런 건 좀 내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하고 내가 혼자 다 부담하고 내가 혼자 다 뭔가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내가 이끌어줄게 라는 그런 것은 사실 필요하지가 않죠. 그건 연애가 아니죠. 애 키우는 거잖아요. 애 키우는 거. 넌 엄마가 하란 대로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이거랑 넌 나 따라오기만 해, 내가 다 이끌고 갈게,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너는 마음만 먹어, 엄마가 공부 다 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줄게, 이거랑 너는 나 좋아하기만 해, 내가 그 좋아할 수 있게 네 마음 이끌어줄게,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상대에게 속도를 강요하면서 상대에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 단체 관광객들 중에 가이드분이 항상 들고 다니는 깃발 있죠. 그거 들어주면서 자, 이것만 보고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란 대로 해,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강요죠. 그래서 저는 4번 분들이 조금 본인의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상대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어떤 속도로 가고 싶어 하는 건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언 카드, 백합 카드가 있죠. 이 백합은 되게 순수한 그 결정체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젠더를 이렇게 딱 나누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성숙한 여성들에게 주는 꽃이기도 하잖아요. 그 결혼식 할 때도 백합이 꽂혀 있지 않나요? 제가 결혼식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백합을 꽂아놓은 곳을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것처럼 이 백합은요, 성숙함 그 자체를 말합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조금 성숙한 연애가 뭔지, 이 사람과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삐걱거린 이유, 삐끗한 이유, 뭔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만 고쳐나가고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다, 내 속도를 좀 다르게 해야겠다, 혹은 내가 갖고 있던 강박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경험에 빗대어서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전 성숙한 연애라는 건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를 좀 더 배려하고, 상대도 나를 조금 더 배려하고, 내가 상대를 조금 더 생각해주고, 상대도 나를 생각해주고, 뭔가 그런 식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연애가 정말 성숙한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4번 분들이 조금만 지금보다 나 위주로, 내 속도 위주, 내 감정 위주가 아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성숙한 시작을 하신다면, 저는 나만 안 되는 연애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연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마세요. 조급하게 간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땐. 뭔가 너는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넌 날 좋아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우스워? 이거는 폭력입니다. 진짜 폭력. 내가 이렇게 따라오기만 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안 따라와? 내 마음이 우스워? 이것도 폭력이에요. 약간 내 속도와 내 감정 상태를 강요하면서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적 폭력이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만 릴렉스 하시고 컴다운 하시고, 상대와의 관계를 천천히 이 상대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길로, 이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으로 조금 이끌어 가시면, 거기에 조금 내가 바라는 걸 한 스푼 섞으면 우리가 함께 같이 바라는 게 되겠죠. 그런 조율을 통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의 연애보다 더 성숙한 연애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카드 리딩이 모두 끝났습니다. 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카톡 개인 상담 리딩이 조금 직설적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돌려 말하거나 좀 애둘러 얘기를 하거나 미화해서 포장해서 말 이런 걸 잘 못해요. 좀 직설적으로 뭔가 아니면 아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상황,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좀 리딩 자체가 그렇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상처를 드리려고 막 날 것의 말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를 찍을 땐 그래도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가려서 해야지, 조금 정제해서 해야지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의 그런 적나라하고 직설적인 리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타로는 내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내가 길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좀 따끔한 한마디로 나의 길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길잡이도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 다 좋은 말 할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좋은 말 할 때 저처럼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겠죠. 약간 상처받으시라고 그렇게 직설적인 리딩을 한 건 아니었고요. 내가 한 번 더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한 번만 더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는 그런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직설적인 리딩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보너스 카드 뽑아드리면서 마무리 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 왜 연애가 안 될까? 나만 안 되는 연애 1번, 2번, 3번, 4번. 제가 사실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1번 카드 같은 경우는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중심을 지키는 것도 본인의 연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절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딱 중간에서 어느 한쪽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고 서 있는다고 해서 연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괜찮아요. 너무 중심에 서 있으려고, 너무 절제하려고, 너무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가끔은 그 감정에 치우쳐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카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건 없다고 하거든요. 완벽한 건 없다. 세상에. 물론 2번 카드에게 있어서 누군가는 정말 완벽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완벽함이 진짜로 내게 있어서 무언가 하나를 종지부를 딱 찍을 수 있게 하는 완벽함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완벽함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함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모자란 게 보일 거고, 어느 순간 부족한 게 보일 거고,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됐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족한 것들, 아쉬운 것들이 하나씩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 너무 완벽함을 쫓지 마라, 너무 완벽함에 매달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3번, 제 3번은 조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정말 잘하는 걸 찾아라. 정말 잘하는 게 9X를 잇는 게 될 수도 있고요. 9X를 기다리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전환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사실 정말 그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해낼 수 있는데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스스로 확신이 없을 뿐이에요. 분명 본인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확신을 갖고 난 정말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전환점을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은 본인에게서 비롯됩니다. 할 수 있다, 잊을 수 있다, 혹은 이 사람을 기다릴 수 있다. 어느 한쪽이든 간에 본인이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정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금 전에 바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은 나요. 본인이 완벽하고 본인이 만족스럽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만족스럽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도 완벽해 만족스러워 하는 와중에서도 또 하나가 뭔가 애매하게 걸리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은 거예요. 그 상대방은 오히려 4번 분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족의 그런 시작조차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고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야, 나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만족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만족 뒤에 따라오는 게 정말 본인이 바라던 상황이나 본인이 바라던 관계가 아닐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뭔가 이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을 지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하는 것, 나만 만족하는 건 연애가 아니라 상대도 나도 같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상대도 나도 똑같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내 기준을 버리세요. 내 속도에 맞는, 내가 희생하는, 내가 감당하는, 나라는 걸 조금 지우고 우리가 같이, 우리라는 이름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너스 카드까지 뽑아봤는데 지금 사실 2번, 3번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계속 뭔가 쭉쭉쭉쭉 다른 카드를 리딩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요즘에 유튜브 찍는 게 맛이 들렸어요. 재미가 들렸어요. 근데 뭘 찍어야 되나 유튜브 찍기 전에 애인이랑 계속 토론의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보고 싶은 게 있다, 아니면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날 바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오늘도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역시 이 리딩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복채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리딩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였습니다.